문법은 특히 초등학교 때 문법은요, 체화입니다. 체화. 이 체화라는 거는 몸에 완전히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체화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법 수업을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NS 어학원 김은화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오늘 이제 월드컵 3차전을 하면서 저도 이제 물론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매번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게 가끔은 노력과 다르게 또 이런 또 고난을 통해서 이걸 잘 극복해야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성장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오늘 이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나 또 평소에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끔은 뭐 실력이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오는 적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길러보고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요. 정말 성장이 되는 아이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나왔을 때 이거를 툴툴 털고선 오뚜기 같이 또 일어서는 아이들이 그 미래를 장래를 봤을 때 훨씬 더 그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깝고 이제 막 질책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특히 질책보다는 조금 이제 용기를 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끔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물론 속상한 건 압니다.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역경을 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침에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KNS에서 문법을 알면 중등 내신이 보인다. 문법을 처음 하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죄송하기는 우리 KNS에서도 문법 여러 번 했어도 이게 향상이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법을 처음 한다는 거는 수업을 처음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해도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저희가 사전 설문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문법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특히 한국식 문법이라고 학부모님들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문법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건지, 특히 문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NS 초등 프로그램 안내고요. 방학 특강은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날짜가 조금 비어 있습니다. 7월 30, 7월 31일 목금은 학원 전체가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행을 기획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날짜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방학 특강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아이 방학은 안전한가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학 4주가 우리 아이들의 2학기 성적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오늘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먼저 방학을 이리저리 이제 스케줄을 짜시고 알아보고 신청을 하고 굉장히 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목표가 먼저 뭔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학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좀 달라져 있으면 좋을까? 이거를 먼저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 가깝게는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부 습관. 아직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고요. 이 시간 동안 습관을 만들기 위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거나 뭔가 결과가 좋으면 성과를 많이 주긴 합니다. 뭐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력은 성과는 아닙니다. 성과는 잠깐 동안의 동기부여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끈질기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근성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의 성취감입니다. 나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습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루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 리듬.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규칙적인 생활로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이 생활 리듬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을 키웠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먼저 준비물 챙겨주는 거. 이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빼먹으면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게 싫기 때문에 늦게라도 준비물을 챙겨서 학교에 갔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물론 지금 저희 서울대 다니는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막 빼먹고 다닙니다. 뭐 교수님께 이제 혼나든지 말든지 지금은 제가 이제 신경 안 쓰고 초월한 상태입니다. 근데 초, 중, 고에서도 아이가 행여라도 준비물이 제대로 안 됐는지,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가방 정리. 항상 책가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털고 좀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이 과정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라든가 아이가 휴식을 취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걸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책상 정리. 매일매일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책상은 제가 항상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가고 나서 치워줬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시키지 못했던 게 세 번째 후회고요. 네 번째는 옷 정리. 옷을 지금도 중학교 교사인 저희 딸도 아이가 이제 옷을 벗고 나면 달팽이가 허물을 벗듯이 그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생활 습관을 제가 잡아주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생활 리듬,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목표로 하겠다. 우리 아이가 이 방학 동안에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스케줄을 짜시고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제 잡지를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길을 따라 간다거나 뭐 10개 중에 몇 개가 위험, 몇 개가 중간, 몇 개가 안전, 뭐 이런 체크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방학을 맞이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방학은 안전한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 세 번째, 생활 리듬이 무너져 있다. 아직도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는지, 제 시간에 숙제라든가 학습 루틴을 못하는지, 정리정돈이 안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순수한 공부 시간이 2시간 이하가 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 한번 체크를 하셔갖고요.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방학 계획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습관 관리가 먼저 필요한 상태라고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저는 사실 방학 학습 관리, 아까 체크한 것 중에 3개 이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일단 학습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학습 관리의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이제 여러 컨설턴팅 선생님들이나 연사자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야 할 때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해서 퀴즈를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땡땡이 아니라 땡땡입니다. 2글자씩 단어가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볼까? 뭔가를 해볼까 해도요, 목표 달성이라든가 학습 동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무리 학습 성취도가 높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3일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하는 학습 루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루틴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의지로 한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도 이거를 루틴화시키기 위해서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내용을 보면 규칙적인 학습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획한 거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계획한 걸 못 끝내더라도 이 피드백을 그 다음날 그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습관의 자동화, 학습의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루틴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될 때 최소 3개월 동안은 해야 되고요. 이 3개월, 12주 동안 진행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완전히 이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번 좀 방학 때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특목고, 우리 아이는 특목고 안 갈 건데요, 갈 건데요, 이런 얘기를 주시고, 가끔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레벨이 너무 낮아요. 근데 외대부고라든가 대원외고, 영재고 과고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웬만해서는 초, 중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성적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이가 굉장히 친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성과고에서 처음 내신을 봤는데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거든요. 5등급이 나와서 아무도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한성과고는 4등급 정도는 카이스트를 갑니다. 일반고에서 뭐 택도 없는 얘기지만, 과고는 4등급 정도가 카이스트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3등급 중에서도 3등급 초반까지는 서울대를 진학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5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학년 한 2학기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적이 가장 대학에서 좋아하는 게 우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할 때 3학년 때쯤에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하고 이제 과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레벨이 낮은데 우리 아이가 특목고 말도 안 돼요.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그 희망을 놓고 아이가 할 를 지정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이하가 되면 그때는 올라가려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꼬꾸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상의 레벨은 제가 항상 유지를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 한번 해볼까?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하면 그때는 치고 올라가는 거를 제가 저희 아이의 친구가 그것도 그 어렵다는 과거에서 치고 올라가는 걸 실제로 봤기 때문에 초등이나 중등은 그에 비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아이의 한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하는 곳에서 중간 이상만 넘어도 아이가 뭔가 도전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특목고를 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알겠지만 중등 내신은 사실 세 발을 핍니다.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의 범위의 1.5배 내지 2배가 되고요. 그리고 중등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나왔다면 고등 내신은 외부 지문이라든가 변형 문제, 그리고 굉장히 지문이 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KNS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특정한 학교에 고등 내신을 준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도 그 범위의 내용이라든가 변형 문제, 외부 지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을 할 수 있는 학습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외고는 어떤 학생들이 갈까요? 외고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가야 되고요. 영재고라든가 과고는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학생들이 갑니다. 근데요,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과학을 다 잘하는 아이들이 가야 돼요. 수학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특목고 중에서도 전사고,
자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대부고 뭐 이런 학교를 목표로 하시면 우리 아이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라도 특목고는 사실 선행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될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서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수학, 영어, 우리 아이가 내가 특목고를 진학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가야 그나마 고등학교 가서 뭔가 승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특목고를 조금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 뛰어나, 그리고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해서 정말 특출나는 아이들은 지금부터 외고라든가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그 외의 학생들은 조금 전사고 위주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목표를, 기준을 높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목고에서 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외대부고 내용인데요. 잠깐 중요한 내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 보시면 스스로 학습 계획, 이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지원하게 된 동기, 이 학교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활동 계획, 자,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 자기주도죠. 그리고 특목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숙사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영외고, 그 다음에 이제 외대보고 입시 사정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아이들이 외대보고를 가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이 한영외고, 대원외고를 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현재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특목고에 와서 그 교육 과정을 이해하면서 잘하는 학생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오픈적입니다. 오픈적이고 남들과 협력도 잘 되고 자기주도가 확실히 잘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행 정도가 특목고에서 원하는 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KNS는 이와 더불어서 IB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 자료를 또 서치하거나 또 연구해야 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야 되시는 게, 왜 많은 학교들이 특목고가 IB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나 초중학교들이 IB 시범 학교를 하려고 자꾸 도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변화를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변화하는 입시 속에서 특히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첫 해기 때문에 이제 내후년 지금 입시의 관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해석력, 우리가 요즘 AI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복잡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힘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력, 무조건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아닌 근거를 만드는 힘,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탐구력,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힘. 그래서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학생은 더 이상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KNS에서는 영어 학습을 넘어서 IB 수업을 통해 미래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초등 실력 차이가 성장 차이를 만듭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 진학하고 있는 저희 그 아이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 아이가 두각을 보이면서 공부를 잘했던, 어머, 얘 좀 괜찮네 라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큰애는 제가 이제 6개월 때 이제 허리도 피기 전에 몬테소리, 그때 유행을 했던 게 몬테소리 영어거든요. 그때 박문 선생님을 불러서 큰애가 이제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나오면 아이는 무조건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큰애를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면 작은애가 옆에서 듣다가 이제 누나가 잘 못하면 작은애가 대답을 먼저 했어요. 그때 누나가 5살이었고 이제 작은 애가 3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스플래시 카드를 갖고 한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큰애 같은 경우에는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는데 작은 애가 그걸 그냥 맞춰버리더라고요. 누나 하는 거를 곁눈질로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생각했을 때 언제부터 학습에 격차가 생기고 잘하기 시작했나라고 생각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암기가 좀 빨랐던 것 같고요. 3학년 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 남들 못지않게 그냥 하는 정도였는데 두각을 보이기 싫은 게 4학년 때부터였고요. 이 4학년이 왜 중요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4학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4학년부터는 교과 과정이 어렵고요. 특히 수학을 보시면 뭐 연산이라든가 소수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다 4학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희 아이가 이런 실력 차이로 성장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문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문법 왜 그렇게 안 되나요? 또 안타까운 거. KNS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냈는데 왜 문법이 어려울까요? 하는데 오늘은 이 원리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법은 특히 초등학교 때 문법은요. 체화입니다. 체화. 이 체화라는 거는 몸에 완전히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체화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법 수업을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수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답을 맞추고 틀린 거를 오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문법 체화 과정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현재 완료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는 축구를 한다, 나는 축구를 했다, 나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문장이 현재 완료, 나는 축구를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 문장을 통해서 현재 완료의 개념을 아이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문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아, 이게 현재 완료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반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개념적인 거를 정리를 하고 용어라든가 이런 응용력을 적용하면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이 문법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런 과정을 안 해도 스스로 터득하고 체화 과정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KNS에서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런 직관적인 문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면서 체화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초등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암기하지 않고 문장으로 체화한다. 이게 저희 KNS 초등반의 문법 학습의 조금 이제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문장 패턴 훈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체화 과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변형하는 드릴을 합니다. 그 문장을 갖고 시제를 바꿔보고 주어를 바꿔 변화시켜보고 의문문, 부정문 이런 변환 훈련을 하고요. 세 번째는 문장 10개를 가지고 틀린 문장을 내가 수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다섯 번째는 여기에서 문장의 개념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 현재 완료가 이거였어? 투부정사가 이거였어? 가정법이 이거야? 이런 문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필수 문법 문제풀이를 하는 게 우리 KNS 초등반 학생들의 문법 체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잠깐 보니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방학 특강하고 정규반 문법 다 하는데 뭐가 틀릴까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규반에서는 문법 수업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내용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드릴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방학 특강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방학 특강에서는 이런 체화 학습을 주된 이제 학습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보면 항상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여름인데 아이들이 뭘 좀 먹으려고 어디 대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NS 여름방학 특강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좀 저희가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요. 아이들만 놓지 않겠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도 같이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화된 건강한 모습에서 방학특강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KNS 교수부장님 모시겠습니다.